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주불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짙은 연무까지 끼면서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울진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종영 기자, 먼저 현재 산불 상황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진화 헬기가 모두 철수한 상황이어서 지상 인력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8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고 있는 건데요. 산림당국은 애초 어제까지 큰 불길을 잡기로 했지만 진화율은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면적이 12,000헥타르로 워낙 넓은 데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짙은 연무까지 끼면서 진화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온종일 헬기 50여 대와 진화 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고도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이 확인한 불길의 길이, 즉 화선이 6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불길이 향하는 지역입니다. 불길은 금강송이 모여있는 소광리 군락지에 근접했고 국폭국 보물이 있는 불영사까지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소광리 일대와 36번 국도에 방어선을 치고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오늘 날이 밝는 대로 가용 헬기를 모두 투입해 주불 진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 대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울진군에는 마을 회관과 체육시설 등 대피소가 10여 곳에 이르는데요. 이곳에는 현재 260여 명의 주민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재민이 모여 있는 울진 국민체육센터에는 주민 160여 명이 강당에 마련된 텐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민원 처리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온종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 100억 원 넘는 기부를 했고 전국에서 생필품과 구호품 지원, 자원봉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100곳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도 강릉과 동해에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어제 주불을 잡겠다고 했었지만 낮 동안 불길을 잡지 못해 또다시 밤을 넘기게 됐는데요. 이번엔 강원도 동해시 산불 현장을 연결합니다. 자, 탁지은 기자, 지금 그쪽 산불은 어떤 상황인지요? 예, 산불이 시작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강릉과 동해 곳곳에는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 뒤로는 화선이라고 불리는 빨간 불띠가 보이실 텐데요. 현재 동해시에서는 가장 불길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백봉령과 초록봉 인근입니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 지역이 깊은 산속이어서 헬기가 철수한 야간에는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1시간 전쯤에는 백봉령 인근 신흥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산불 초기에 비해 바람이 비교적 잦아든 가운데 산림당국은 강릉 옥계와 동해시의 산불 진화율을 5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동안 주불을 잡지 못했기 때문인데 현재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한 야간 진화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밤새 민가로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강릉과 동해 주요 현장에 방화선이 구축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아침 7시쯤 날이 밝는 대로 산불 진화 헬기 28대를 다시 현장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원 등 지상 진화 인력도 3,000명 이상 투입돼 대대적인 진화 작업이 펼쳐집니다. 이번 산불로 강릉과 동해에서는 주택 등 건물 90여 동과 산림 2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당한 동해시 주민 18가구 30여 명은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강릉 옥계 산불을 낸 혐의로 입건된 60대 주민을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시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탁진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강원도 강릉시에서 시작돼 인근 동해시로 번진 산불로 동해마을 곳곳은 폐허로 변하기도 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 헬기가 분산되다 보니 초기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언덕에 자리 잡은 강원도 동해시의 한 마을입니다. 군데군데 새까맣게 탄 집들이 보입니다.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이곳을 덮쳤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주택은 마치 폭탄에 맞은 것처럼 깨지고 부서져 이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야산에 인접한 주택도 거센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재 도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불에 탔습니다. 몸만 피한 집주인은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막 심장이 떨리고 벌벌 떨리고 그냥 겉에 와 보니까 멀쩡하길래 아니 저렇게 탔는지 몰랐어요. 소방대원들이 큰 불 진화에 투입되다 보니 잔불 정리 작업에는 소화기를 든 경찰까지 나섰습니다. 화재로 인한 잔해물들이 들춰내면서 안에서 연기도 나고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은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커진 건 수시로 방향을 바꾸며 불어댄 강한 바람 때문. 게다가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화 헬기가 분산 투입된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재 초기에 물을 집중적으로 뿌려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단 겁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지금 그쪽에 헬기가 집중되는 바람에 그쪽의 헬기를 이쪽으로 못 이동시키고 있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서 헬기 투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혹시나 불이 더 커지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27채 가운데 19채가 산불로 모두 탄 마을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집도 보니까 불타서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녹아내렸습니다. 어깨라고 다 했는데 천에 다 농사지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대피소를 찾아서는 빠른 현장 수습과 복구를 위해 왔다며 위로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까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진에 이어 화재 피해가 우려됐던 삼척 LNG 기지도 찾아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철저히 방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해 지역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바로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한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해선 복구비 70%, 공공시설은 5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들은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청와대는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해서도 산불 진화가 끝난 뒤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초로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곳곳엔 건조 경보가 계속되고 있고 서울과 경기 동부, 충청과 전남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더 이상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7도로 아침엔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8도, 광주, 대구 13도 등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올라 한낮엔 15도 안팎으로 포근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산불 관련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